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패브릭 킹 컨셉, 스마트 컨트롤 개발, 보어너, 그리고 비즈니스 네트워크. 이거는 이제 오늘은 이제 쭉 진행하고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그 아까 세팅 빌드 유어 파일 BYFN 그것들을 한번 메시지 하는 거 좀 사실 그거가 제일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디든 그게 이제 베이스가 되는 거니까 그거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 컨트랙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플리케이션과 스마트 컨트랙이 있는데 이게 아까 페카 그 예제예요. 쿼리, 그러니까 조회를 한다는 거는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create 스마트 컨트랙이 있죠. 이게 레저가 중간에 있고 create 카, 쿼리 올 카, 쿼리 카 프로퍼티스, 업데이트 카 콜라, 업데이트 카 오너. 딱 아까 저희가 그래서 잠깐 흘러가듯 봤지만 그 스마트 컨트랙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 거 있고 레저는 블록체인과 월드 스테이트로 이루어져 있죠. 이게 레저에는 블록체인에서는 모든 트랜지션의 히스토리가 쭉 적분되어 있고 월드 스테이트는 메이크, 모델, 카, 오너에 대한 부분들이 put, get, delete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어플리케이션에서 run 쿼리를 하게 되면 좀 화면을 크게 할게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서 run 쿼리를 하게 되는 부분은 return 쿼리 리어트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피어가 안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 통해서 그 레저를 이제 억세스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쿼리를 알려서 레저에서 갖고 있는 쿼리 레저를 갖고 거기를 리스폰스 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섹션에 대한 부분은 변수의 정의, 채널 이름, 네트워크의 종단점 등을 처리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채널에 대한 부분은 패브릭 클라이언트 뉴 채널, 저희 마이 채널이었죠. 그리고 바피어는 패브릭 언더바 클라이언트 뉴 피어, gRPC에 대한 로컬 호스트 7051을 쓰는 거고 채널점 애드 피어의 피어를 추구하는 부분이고 멤버의 언더바 유저에 대한 널이고 바스토어 패스는 패스 조인 하는 것들의 디렉토리님은 하이브레저 키 스토어가 있었죠. 저희가 갖고 있었던 그 프라이빗 키가 조정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고 스토어 패스를 해서 전체 파 딕션 아이디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 거고 쿼리 구성에 대한 것도 전체 쿼리카는 체인 코드에 대한 펑션이에요. 이거 리카이어 하나의 아규멘트가 필요한 거죠. 아규멘트에 대해서 뭐 카 4번을 이제 조회를 해줘라는 거죠. 이제 아규멘트를 하는 거고 쿼리 올카는 체인 코드에 대해서는 노 아규멘트 이거면 전체 다 갖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그래서 컨스턴트 리퀘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체인 코드 아이디가 페카죠. 저희가 페카라고 하는 체인 코드 안에서 펑션이 쿼리 올카도 있었고 쿼리카도 있었죠. 쿼리 올카 같은 경우에는 아규멘트가 이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그 돌아가는 거는 인보크드 처음에 체인 코드 페카를 실행하는 겁니다. 인보크하는 거고 어디서 피어 위에 있는 페카에 있는 체인 코드가 되는 거고 여기서 쿼리 올카라고 하는 그 체인 코드, 페카 안에 있는 체인 코드 안에서 거기서 쿼리 올카라는 펑션, 함수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 아규멘트가 되는 부분이고요. 쿼리 올카에 대한 것들이 앞에 저희가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봤었던 그 소스 코드죠. 펑션의 스마트 컨트랙이 이제 어쩌기는 포인터라고 하는 이제 뒤에 이제 구문이 좀 나오는데 쿼리 올카 하면 API 스톱 심이라고 하는 그 API 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거 갖고 체인 코드에 스톱 인터페이스를 하는 건데 그것도 스마트 컨트롤 리스폰스 부분이 스마트 키가 이제 제로부터 엔드 키가 뭐 카 999니까 전체를 다 갖고 와라. 쿼리 올카는 이제 API 스톱의 세트 바이 렌지가 스타트 키를 엔드 키 이제 모든 그 0번부터 999번까지 다 갖고 와라고 하는 스톱 하는 부분에서 리스폰스 하는 겁니다. 이번엔 업데이트예요. 업데이트는 서밋 트랜지션 합니다. 서밋 트랜지션 했을 때 얘가 오더링 서비스나 네트워크 피어들이 쭉 있죠. 그래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있는 부분이고 업데이트하는 부분들은 또 당연히 스마트 컨트롤 통해서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때는 기억이 나시겠지만 프로포즈하고 그 리스폰스한 걸 다 모아서 오더러한테 보내죠. 오더러한테 그 블럭을 다 쌓아서 이제 그 그림 애니메이션 기억나시죠? 처음에 이제 프로포즈에서 리스폰스 하는 것들을 다 모아서 오더러한테
다 이걸 모아서 블럭을 쌓게 해서 블럭 싼 거 어디서 보면 각 피어로 보내서 그 렉처가 업데이트하는 부분 그 그림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이 네트워크 엔드포인트에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업데이트한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포즈 업데이트 트랜지션이 있었고 그래서 오더에 대한 트랜지션 프로포절이 있고 나중에 다 업데이트 되고 나서 노티파이 레저 업데이트가 되는 이런 프로포즈하고 그래서 오더 트랜지션 프로포절하고 오더로가 다 블럭을 싸서 각 피어로 다 브로스킹해서 거기서 각 피어에서 그 렉처를 때 스마트 컨트랙트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죠. 그래서 업데이트해서 그 결과들이 다 다시 노티피케이션에는 그 렉처가 업데이트 되면 그렇게 그 흐름 플로우 하도 많이 들렸으니 약간 이제 감은 오실 거예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레저에 대한 업데이트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레저 크리에이트 카와 체인지 카 오너에 대한 구성인데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트 카와 체인지 카의 구성에 대한 것은 프렌드 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시는 거와 같이 그 크리에이트 카 체인 코드 펑션은 5개의 매기변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카 12, 카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혼다, 어코드, 블랙, 탐이 있죠. 이게 어디 있는 거냐? 그 프로퍼티가 여기 모델, 메이커가 어디냐? 모델, 칼라, 오너가 있었죠. 여기 있는 거기 있는 정의가 되어 있는 인자대로 되어 있죠. 아이디하고 메이커하고 모델하고 컬러하고 그 오너라는 부분들에서 그리고 체인지 카 오너 체인 코드의 펑션은 체인 코드 펑션 함수는 2가지 인자가 필요해요. 파라미터 인수가 필요한데 여기서 카10 이걸 베리로 하는 바꾸는 예를 들면 이렇게 그래서 must send proposal to endorsing P1한테 보내게 된다. 그래서 바 리퀘스트에 대한 것들이 체인 코드 아이디가 펩카라고 하는 스마트 컨트랙 안에 있는 거죠. 그 안에서 펑션 네임이 create car라고 하면은 아규멘트 인자가 아규멘트에 대한 것들이 카10, 쉐비, 볼, 레드 하는 거고 체인 아이디는 마이 채널이 들어있어요. 스트랭션 아이디 부분이 있고 바 리퀘스트에 대한 것은 체인 아이디는 펩카고 펑션 네임이 이건 체인지 카 오너 자동차의 오너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것들이 디폴트도 pure, assigned to client 된 공이고 아규멘트가 카10하고 데이브 그래서 체인 아이디는 마이 채널. 이제 약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약간 감은 좀 오실 거예요. 제가 이제 설치를 하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임포트와 심플 에셋에 대한 부분은 어플리케이션 앞에 소스코드에 있는 부분인데 임포트를 FMT, 기본적인 FMT가 있고 GitHub에서 체인 코드라는 심이라고 하는 그 체인 API를 하는 체인 코드 심을 갖고 오고 GitHub 레저 패브릭의 프로토스의 피어라는 것도 갖고 와서 심플 에셋은 임플리멘트를 한다. implement a simple chain code to manage on asset. 그래서 타입이 심플 에셋으로 한다. 심플 에셋이 구현하는 거죠. 심플 체인 코드에 대한 managed on asset 하는 심플 에셋은 이런 구조체가 init is called during the chain code instantiation to initialize any data. 어쨌든 초기화될 때, initialize 될 때 이게 instantiation 되죠. 초기화되는 부분입니다. 펑션의 심플 에셋 자체는 init 초기화, 스톱의 심, 체인 코드 스톱 인터페이스에 대한 것들이 피어의 리스폰스가 된다. 그래서 get the argument from the transition proposal에 의해서 이제 이걸 얻는 거고 argument가 스톱의 getString argument가 되는 거죠. 그래서 return sim error는 전체 키가 없었다는 얘기를 한 거고 set up any variable or asset here calling stop state. 그래서 여기서 셋업한다. 어떤 모든 여기서 스톱 스테이트에 이제 데이터를 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we store the key and the value on the ledger. 키와 밸류를 ledger에 이제 풋하는 겁니다. 이제 데이터를 쓰는 거죠. 이번에는 스톱 풋 스테이트 아규멘트 제거하고 바이트 아규멘트 이래야 되는 것들. 그래서 하는 아규멘트를 이제 읽고 쓰는 부분에 대한 예제인 겁니다.
invoke 함수는 이제 트랜지션이 체인 코드에 있어서 이제 콜이 되면 각각 트랜지션에 대한 것들은 get or set을 하게 돼요. SS에 대해서는 init 펑션에 대해서 init 펑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set 메소드는 새로운 SS를 위해서 아주 명확히 지정된 키 밸류 페어로 해서 얘가 세팅됩니다. 그래서 펑션에 이거는 포인터에 대한 것인데 invoke stop sim 체인 코드의 sub 인터페이스에서 peer 리스폰스를 한다. 그래서 이 스트링 펑션에 대한 아규멘트가 펑션 프로부터 오는데 펑션의 아규멘트는 stop get function and parameters result 스트링이 되고 에러가 있을 때 만약 펑션이 세트면 이런 세트한다. 같은 스톱하게 세트하는 게 있고 그리고 아니면 get한다. 이거는 데이터를 쓰는 것이고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 이런 펑션이 어떤 이름이 했을 때 이제 앞에서는 페카에서 뭐 펑션 이름이 뭐 쿼리 올카, 뭐 쿼리, 뭐 크리에이트 할 때 이렇게 이제 나오는 부분들을 이제 인보크 되는 부분 설명이 인보크 함수고요. 그래서 이제 set store the set both key and value가 이제 렛저에 이제 그 세트 시키는 거죠. if the key가 이제 존재하면 it will override the value with the new one 새로운 걸로 이제 덮어 쓴다. 그래서 펑션이 세트하게 되면 stop sim chain code stop interface 아규멘트가 스트링이죠. 스트링이 에러가 있을 때 이게 아규멘트가 안 되면 리턴에 대한 문제 fmt 에러 인컷 아규멘트 expecting key and value가 하는 거고 그래서 stop에 put state를 하면서 아규멘트 제로하고 아규멘트 여러 가지 그 어레이에서 두 번째에 대한 부분들이 오게 됐을 때는 전체 뭐 세트가 안 됐다. 또 get return the value of the specified asset key에 대해서 실제 갖고 온다. get stop sim chain code sub interface 이건 이제 약간 패턴이 계속 있어요. 아규멘트가 두 가지가 있죠. 이제 아규멘트가 1이 아니었을 때는 get state를 한다. 그렇게 하는 부분. 요건 약간 뒤에 또 약간 고 언어가 나오긴 하는데 일단 예제가 나온 거 있습니다. 메인 함수는 메인 펑션은 이제 스타트업을 시키는 거예요. 체인 코드에 스타트를 시키는 펑션 메인에서 이렇게 sim start에서 하는 부분에서 펑션이 이제 먼저 메인 함수 하는 그러니까 있고 이제 이거는 뭐 자바나 이렇게 C에서 많이 봤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약간 버전이 1.4 할 때 이제 저희가 앞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봤던 그 소스 코드 그대로인데요. 이렇게 이제 패브릭 네트워크에서 파일 시스템 월릿하고 게이트웨이 부분이 있습니다. 클래스가 파일 네트워크 모듈이 있고 파일 시스템 월릿 앤 게이트웨이에서 로케이트 유저원을 아이덴티파이를 한다 월릿에서 그래서 커넥트 네트워크에서는 컨스트럭트 파일 시스템 월릿하고 게이트웨이가 있는데 어떤 게 뭐가 필요하냐 패브릭 네트워크에서 갖고 오는 거고 create a new gateway and then use it to the connect the application to the network에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TCP describe the network that gateway will access the identity가 유저원 어디서부터 이제 지갑으로부터 오는 유저원으로부터 게이트가 new gateway죠. 게이트웨이인데 connect 채널 컨피그레이션이 있었죠. 채널 컨피그레이션 부분이 월릿하고 아이덴티티인데 유저 원을 갖고 오는 거다. 그래서 connect the application to the particular channel within the network 안에 있는 어떤 이름이 네트워크인죠. 채널, 마이 채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네트워크, await gate new get 네트워크인데 마이 채널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계속 갖고 온다. 그리고 이 채널 안에서 이제 we can access the smart contract 이름이 나와요. 스마트 컨트랙 페카라고 하는 그래서 레저와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기 위한 어떤 체인 코드 네트워크 안에서 get contract 페카라고 하는 컨트랙을 갖고 온다. 그래서 컨트랙은 네트워크 점에 있는 get contract 페카를 갖고 온다. 그리고 전체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 초기에 이제 이런 쿼리 올칼에 대해서 트랜잭션을 access the ledger 월드 스테이트 데이터로부터 컨트랙에 이밸류에이트 트랜지션 하는데 쿼리 올카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처음에 실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 이제
어플리케이션 쿼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네, 거기서 또 스마트 컨트롤에서 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펩카, 이제 저희가 아까 예제로 봤던 그 펩카에서 스마트 컨트랙 is defined using the contract class. 그 컨트랙이라는 클래스 안에서 펩카라고 하는 컨트랙 안에서 확장이는 어떤 확장이냐, 컨트랙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확장된 클래스 펩카가 있고, 이 클래스 스트럭처 안에서 the following transition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인열 냈죠. 쿼리카, 쿼리 올카, 크리에이트카, and 체인지카 오너에 대한 것들이 이제 결정입니다. 쿼리카, 쿼리 올카, 이 스마트 컨트랙에 있는 그 안에 구조체 안에서 이제 함수들이 이게 여기 디파인 되는 겁니다. 쿼리 올카 같은 경우는 이제 레저와 이제 상호작용입니다. 쿼리 올카가 있을 때 CTX 컨센트 스타트 키, 엔드 키에서 컨센트 인테그레이터는 CTX 안에서 스톱, get state by range, 스타트 키에서 엔드 키 이제 그것들을 갖고 앞에서 배웠던 좀 봤었죠. 모든 카가 0부터 999니까 이제 모든 자동차를 다 갖고 와라고 하는 그 쿼리에 대한 스마트 컨트롤 안에 있는 그 함수의 이제 예였죠. 이번엔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업데이트 더 레저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것들이 어플리케이션 콜더 스마트 컨트롤에 대한 트랜지션을 크리에이트 카에서 이제 새 자동차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컨트랙에 대한 서밋 트랜지션인데 크리에이트 카라고 하는 함수를 스마트 컨트랙 트랜지션을 호출하는 거고, 그래서 카 아이디, 혼다, 업코드, 블랙탐 그래서 앞에 있었죠. 뭐. 메이커 모델, 네. 메이커 모델, 그리고 칼라, 그리고 오너 이런 부분이 나와 있었죠. 이렇게 각각 그 앞에 그 어레이에 있었던 그 병렬에서 정의됐던 것들에서 인자가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change the 스마트 컨트랙에 대한 트랜지션이 from create car to change car owner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트랜지션이 create car에서 change owner 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 아규멘트가 car 10이고 이것들이 어떤 자동차가 이제 아이덴티파이드 시켜놓은 다음에 그 세컨드 아규멘트가 데이브로 이제 그 뉴 새로운 자동차에 대한 오너를 이제 지정하는 것이 이게 이제 그 함수가 정해진 거. 체인지 카 오너에 대한 트랜지션이 있고 이거는 인자가 두 개인 거죠. 카 12 데이브로 바꾼다. 근데 이런 식으로 다 앞에 있었던 거랑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간 짧게 이게 스마트 컨트랙에 대한 여러분들 아직은 개발이 익숙하진 않으시지만 제로 베이스에서 다 하시긴 그렇고 이렇게 연결 고리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대한 부분을 바꾸고 그 언어 개요를 계속 일단 진행할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진행 좀 하고 계시는 거니까 일단 그 랭귀지는 구글에서 만든 언어죠. 본명 프로그래밍 언어고 깔끔하고 간결하게 생산성 높은 프로그래밍 작성이 가능해요. 생산성이 높은 이유는 부분적이나 자료용 추론을 제공해서 반복하여 자료용 이름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그 소스코드 형식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도구 및 여러 편리한 도구가 기본이 제공되고 샘플 테스트를 이용해서 쉽게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면서 코드 문서화도 가능하고 함수 리터럴 및 클로저를 자유자재로 사용 가능하다. 명시적으로 인터페이스를 지정하지 않아도 인터페이스 구현이 가능하여 기존에 있던 코드를 고치지 않고도 유연한 구현이 가능하다 해서 구글에서 만든 언어답게 좀 이렇게 많이 파이썬이 약간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분석에서 대사라면 이쪽 블록체인 쪽에서 고를 제일 많이 쓰죠. 생산성이 높은 이유는 채널을 이용하여 동생성 구현을 락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자체적 지원으로 교착 상태나 경쟁 상태를 파악이 쉬운 컴파일 속도가 빨라서 컴파일 및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코드 작성하기 용이하고 가비지 콜렉션 지원으로 메모리 관리에 대한 부담이 저하된다. 자료용 리터럴을 쉽게 이용 가능하고 그 언어를 배우는 이유는 이렇게 풍부한 라이브러리 기반의 언어가 있고 웹서버, 웹브라우저, 봇, 검색 엔진, 컴파일러, OS 개발에 사용되고 하이퍼레츠 패브릭 환경 구축 강의
C 설치 사용한 다커의 개발 언어도 고로 이제 고 언어로 되어 있어요. 고 언어의 이제 간단한 프로그램 돌려보기는 고 놀이터가 있어요. 이제 play.golang.org를 가보시면 여기서 고 언어를 컴파일 링크해서 실행한 뒤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웹 서비스가 있어서 샌드박스 내에서 실행되므로 그 언어의 컴파일러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바로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팅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런을 이렇게 뭐 패키지 메인이 있어서 임포트 fmt하고 뭐 이건 헬로 플레이그라운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런 시키면 플레이그라운드 나오고 포맷 코드 작성창에 작성한 코드 양식을 맞춰주는 조작하고 작성 시 포맷 작업을 사용할 때 코드를 보고 플레이하는 임포트 경로하고 이제 쉐어하는 거 이렇게 환경 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뭐 고투어 쪽 부분들은 그 언어를 컴파일 링크해서 실행한 뒤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웹 서비스 그래서 샌드박스 내에서 실행돼서 그 언어에 이제 컴파일을 설치 필요가 없고 이제 약간 예제와 설명 제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이제 상세히 배우고 싶은 분은 여기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건 패키지 이름이 있고 이제 헬로 브레인 그러니까 기본 예제 코드예요. 이제 패키지 이름을 해서 메인을 하고 가져올 모듈의 경로 npmt 기본이고 펑션 메인 함수가 여기 나오죠. 패키지 이름이 나오고 메인 함수가 있고 npmt 프린트 n을 호출해서 펠로 프레간도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C나 자바의 차이점은 마지막 줄에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코드 작성 시 세미콜론을 붙일 필요가 없고 구문 분석기에서 자동으로 세미콜론을 붙여줘요. 그래서 줄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하면 세미콜론을 붙임 컴파일해서 이제 세미콜론 붙은 코드를 해석합니다. 헬로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헬로 패키지 임포트하고 메인에서 찍는 부분에서 코드 작성 시 주의사항은 코드 분석기는 연사자동으로 종료되면 세미콜론을 자동으로 붙이지 않는 긴 코드를 여러 줄에 나눠 작성 시 자동으로 세미콜론 붙이지 않도록 주의하는 부분입니다. 자동으로 이제 붙어버리는 부분은 구분 오류 발생한다. 자료형 및 변수예요. 변수 선언 및 그런 자료형 추론 기능에선 변수 선언에서는 자료형 선언 방법과 선언 변수, 선언 구문 순서가 이제 C++, 자바 등의 언어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수와 선언 방법 비교해서 여기서는 C++, 자바는 init x 세미콜론 있죠. 그거는 bar라고 해서 x 인테저 이런 식으로 하고 배열 선언 방법에 대해서 C++는 인테저 어레이 5개를 해서 이렇게 가로 대가로 하고 이렇게 세미콜론 붙이고 자바는 init 콜론은 가로를 하고 어레이하고 do 인테저 5개를 세미콜론 붙이는 게 있었죠. 이렇게 어레이 하는 부분에서 근데 그거는 바 어레이 5하고 가로 대가로를 하고 그다음에 init 하는 부분 세미콜론 없이 배열 선언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변수 선언 및 자료형 추론 기능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전체 인수와 인자를 받죠. 이제 정수와 정수를 받는 함수고 반환값 정수 하나를 받고 정수 하나를 받는 함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체 펑션에 대한 것들이 인테저, 뭐 펑션 인테저고 여기서 이제 각각 인자 정수와 정수를 받는 함수 그래서 반환값 정수 하나를 받고 정수 하나를 반환 함수 그래서 이제 똑같이 있고 포인터는 이 P에 이제 STR로 붙이죠. 이건 이제 메모리에서 주소를 하는 포인터하는 거 있고 변수 선언 및 할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 시간이 완전 언어를 배우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변수 선언 및 자료형 추론 기능에서는 자료형 추론, 자료형 반복 입력이 필요 없고 여기서는 i가 10이고 p가 end 아니면 i의 주석값을 p에 조정한다. 바의 생략이 가능하다. 네. 추론 기능 i가 10이면 반응 i는 새로운 방수의 변수고 s가 헬로우를 했을 때는 가능하다. s는 새로운 문자의 변수고 i는 20 했을 이미 i의 값이 변경 가능하고 j는 30 불가능. j는 선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i가 hello. 그러니까 i는 이미 정수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i가 30으로 했을 때는 이게 불가능하다. i는 이미 선언된 변수이기 때문에 그렇고, i를 하이를 하는 것은 불가능. 이미 i는 선언된 변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드릴 거니까 한번 쭉 제가 빨리 넘어가더라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수 선언 및 자료형 추론 가능해서 이제 자료형 추론하는 부분이 그래서 패키지 메인, 임포트 fmp에서 뭐 펑션 메인에서 바 a가 10이었을 때 b가 리틀이고 b에다 b 플러스 고포를 하는 거거든요. b는 b 플러스 고포하는 거니까 그래서 플레이를 하는 데서 a, b를 했을 때 각각 이제 리틀 고토가 나오는 부분에서 팩토리얼 예제에서 제기적 기법 구현, if은 조건을 가로로 둘러싸지 않은 함수에 반한 자료형은 함수 뒤에 작성한다. 함수 뒤에서 이제 펑션에 대한 팩토리얼 부분들이 이렇게 n 인티저가 있어서 이제 팩토리얼 부분 구현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처리한다. 팩토리얼 예제가 반복을 통한 구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임포트에서 그 팩토리에 대한 구현분이 양쪽에서 하는 것들의 구현이고요. 고환경 설정하는 거는 이렇게 쉘에서 저희가 이제 고를 이미 설치 이제 진행 중이시거나 하셨으니까 이미 아실 것 같은데 이제 고에 대한 부분이 있고 기트로 이제 고 패스를 지정이 되게 중요해요. 고 패스로 해서 작업 디렉토리를 작성한다. 패스를 설정하고 패키지와 라이브를 설치한다. 기트로 설치 확인을 하고 작업 디렉토리 고 패스 작성하기 이제 작업하는 프로젝트 파일과 오픈소스 코드를 내려받고 연동한 작업 워크 스코어를 했을 때 메이크 디렉티 하고 워크고로 하고 체인지 워크고를 했을 때 이제 이렇게 해당 디렉토리 사용 가능하다 해서 이제 그 디렉토리 안에는 빈은 실행 디렉토리에 있는 거고 패키지는 소스 코드는 소스 코드 저장되는 직접 아까 엑스포트 하는 부분에서 그 고패스를 붙였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처음에 그 설치했을 때 들어가는 그 부분 그 저희가 들었던 스크립트 파일에는 이 고패스를 붙였죠. 고패스에 대한 작성하는 거고 패스에서도 소스.점 프로파일에서 붙이는 거고 고 임포트는 임포트하는 고 하는 거고 코드 작성하는 것들은 여기서 하는 메모점 하는 거고 샘플 코드로 이렇게 패키지 메인 임포트 fmp하고 move에서 n from to via integer에서 n from via to니까 fmt 프린트는 from to를 찍어놓고 하나씩 빼서 이제 그 다음 to로 하는 거죠. to from 해서 하노이 부분들은 멤버 오브 디스크가 move n 1, 2, 3을 한다. 하노이 3을 하게 되면 얘가 전체 1, 2하고 각각 하나씩 빼서 움직이는 거죠. 2, 3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들을 해서 템플 코드가 있고 고 인스톨 파일 설치하기 그리고 생성자 파일 위치를 하고 이제 임포트 하노이를 했을 때 각각 하노이 고의 이제 모브 함수가 사용 가능 함수명 시작 대함수 보고가 있고 접근 가능하다. 그리고 소문자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하노이와 모브 함수 사용 가능한 부분이고 라이브러리 작성하는 부분,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서 소스 코드에 시퀀스 디렉토리, 시퀀스 고 파일에 아래 코드를 작성해서 시퀀스하는 부분들이 전체 패키지가 이제 들어오는 부분. 라이브러리 설치를 해서 하는 부분. 이거는 뭐 내용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일단은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료는 제가 이제 파일로 드릴 거니까 거기서 한번 보셔서 이번에는 문절 및 자료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이란 바이트들이 연속적으로 나열된 것들이에요. 텍스트로 된 것, 스트링 부분이 있고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읽기 전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값 재할당이 이제 가능한 거고 값은 이제 편집이 이제 불가능한 부분이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문자열 사용 방법은 내서 s 스트링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진행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문자 사용 방법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SABC라는 것들을 세미콜론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문자열 읽기 부분은 문자열은 읽기 전용으로 수정이 아닌 두 문자열을 이겨 붙인 그러니까 ABC와 DF를 붙이는 거. ABC와 AND에서 S는 S 플러스 DF잖아요. 이제 또 이렇게 붙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배열과 슬라이스인데 배열은 연속된 메모리 공간을 순차적으로 이용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배열 사용 방법은 아규먼트 3 인터저로 이니트로 되어 있고, 세 개의 정수로 되어 있는 AR이라는 이름의 배열을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프루트는 이렇게 스트링 하는 부분에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사과, 바나나, 토마토 세 개의 문자열, 사과, 바나나, 토마토로 구성된 프루트라는 배열이 구성된 거고요. 프루트에 이렇게 좀 이렇게 컴파일러가 세 별의 개수를 알아내어서 이제 점점점을 3으로 채워주는 것들이 있군요. 그래서 프루트 3 스트링에선 프루트 0에 대한 배열은 사과, 프루트 1은 바나나, 프루트 2는 토마토입니다. 0, 1, 2가 들어가게 됩니다. 슬라이스는 배열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배열에 비해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배열보다 자주 사용됨. 슬라이스는 길이와 용량을 갖고 길이가 변할 수 있는 구조. 배열 사용 방법은 AR 내 인원진 크기가 없는 배열로 보이는 거고, 프롯은 make string n에서 n개의 문자열을 n개의 문자열 공간을 할당한 프루트라는 슬라이스가 생성된다. 프루트 0부터 이쪽 n까지 하는 게 생성되고, 슬라이스의 자료 넣기, 프루트의 make string 하면 사과, 바나나, 토마토가 쭉 있고, 프루트에 대한 부분에 애플, 바나나, 토마토 연결되어 있죠. 슬라이스 잘라내기, 이제 프루트 2나 그러면 프루트 2개를 잘라 다시 프루트에 할당된다. 슬라이스의 컨셉은 컨셉츄얼리 이제 타임 슬라이스 스트럭처는 베이스 엘리먼트 타입이 있고, 뭐 포인트 투 제로에서 엘리먼트가 있고, 랭스가 인티저죠. 넘버의 엘리먼트에 대한 슬라이스고, 캡 인티저는 엘리먼트 얼벨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부분에서 어레이가 이렇게 AR이 7, 1, 5, 4, 3, 1 쭉 있었을 때 슬라이스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베이스 AR 7에서 랭스 2 하면 이렇게 7, 9 나오게 되면 얘가 7번째에서 이제 랭스 2번째를 잘라낸다. 7, 9 하는 거 이렇게 좀 잘라내는 부분을 나온 거고, 캡처해서 이제 내가 여기서 베이스 7에서 랭스가 2개고 이제 캡처가 4개 돼서 잘라내는 거죠. 이렇게 7, 9에서. 그래서 슬라이스 사용 예제는 뭐 패키지 메인에 FMT가 있고, 넘이 인테저 1, 2, 3, 4, 5가 있고, 그래서 이제 넘에서 13에서는 13이니까 1, 2, 3, 4, 5가 쭉 있고, 13은 저기 0이니까 2, 3이 되는 거, 0, 1, 2, 3이니까 2, 3이 되는 거고, 2 이상으로 까이는 거니까 3, 4, 5가 되는 거고, 3에서 안쪽으로 있는 거니까 1, 2, 3이 되는 슬라이스 하는 것들에 나온 거고, 슬라이스 덧붙이기입니다. 이거는 어펜드라는 게 덧붙이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펜드 함수를 이용해서 덧붙이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프루트의 어펜드, 프루트의 포도, 어펜드, 프루트 1, 프루트 2 이렇게 붙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이제 F1의 스트링 부분이 있고, F3에 어펜드 1, 2를 이어 붙일 수가 있고, F4는 F1, 2 토마토로 제외하고, 전체 이어 붙이는 거다. 이렇게 하는 전체 그냥 핵심 포인트만 좀 알려드릴게요. 뒤에 또 설명드릴 게 있고, 여러분들 시간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자료는 드렸으니까 제가 빨리 넘어가더라도 나중에 모르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찾아서 좀 이렇게 보시면 나중에 또 참조하실 수가 있으니까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슬라이스 용량은, 슬라이스는 연속된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 용량의 제한이 있음. 남은 용량이 없는데 덧붙기 좋아하면 더 넓은 메모리 공간을 입력한다. 배열이나 슬라이스 길이 확인 시 length x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고요.
슬라이스 용량 확인 시 캡처 x 함수를 사용한다. 그래서 전체 그러니까 랭의 프루츠는 프루츠 배열 또는 슬라이스의 길이가 되는 거고, 캡처 프루츠라면 프루츠의 슬라이스의 용량이 나옵니다. 용량을 미리 지정하여 슬라이스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뭐 전체 슬라이스 용량에 대한 1, 2, 3, 4에서 랭스가 캡처가 5가 있을 때 각각 근데 그 전체 랭스하고 캡처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어디서 잘라내는지 이제 그런 각각의 이제 그 케이스에 따라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넘스 슬라이스 1에서 슬라이스 2, 슬라이스 3 됐을 때 각각 어디서 잘라서 들어가는지 결과값이 나오니까 내용을 보시고 맵은 키값에 대응하는 밸류를 신속히 찾는 해시 테이블을 구현한 자료 구조예요. 맵이라고 하는 것이 바는 m 맵 키 타입 밸류 타입으로 되어 있죠. 바 m 맵은 스트링 돼서 맵에 자료 넣기 make 함수로 사용한다. id 맵은 make에서 맵 스트링 하는 거고 리터럴 사용해서 뭐 티커스맨은 스트링에서 구글, 인프레션, NSF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든 페이스북 이렇게 맵 관련돼서 해시태그 키밸류에서 이제 매핑하는 부분. 맵 사용 예제는 전체 각 맵 스트링에서 mmake 맵 인터전 스트링에서 맵 901, 맵 1234, 1775의 각각 키에 대한 값을 읽기 하면은 각각 134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이제 그런 그래프하는 부분이 나오는 부분. 134에서 돌리면 134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서 맵 중에서 포를 사용한 맵 열거 맵은 언오더림으로 출력 순서는 무작위하다. 그래서 맵에서 A가 애플, B가 바나나, C가 찰리 있을 때 포 렌즈문을 사용해서 모든 맵 구조를 포 키 밸류로 해서 렌즈가 마이 맵에서 FMC 키 밸류로 해서 쭉 하면 얘가 쭉 나오는 순서에 상관없이 이제 무작위로 나온다. 포문을 돌려서 반복문을 통해서 모든 내용을 나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함수는 함수란 여러 문장을 묶어서 실행하는 코드 블럭의 단위고요. 고어에서 함수는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이제 스마트 컨트롤에서 펑션 함수가 많이 나왔죠. 펑션 키워드를 사용하며 정의한다. 함수 선언 방법은 펑션의 스퀘어의 f 플로트에서 플로트 64 리턴을 f 곱하기 f로 리턴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솔직히 이런 인자를 놓고 거기서 대한 부분들이 리턴이 이렇게 플로팅으로 리턴되는 거죠. 다수의 값 반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플로트에 불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추나 스쿼트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에서 다수의 변환값이 가능하고 변환된 값 중 일부만 사용한다면 뭐 빈식별자로 해서 이제 이렇게 전체로 할 수 있다. 함수 사용 예제에서 반환값이 없는 함수 펑션 스퀘어에서 이제 스퀘어 함수는 플로트형 인자 f를 가지고 있음. 반환값이 없으므로 별도의 반환 타입을 정의하지 않음. 함수 사용 예제 계속해서 가변 인자 함수예요. 가변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함수에 고정된 수의 인자 파라미터죠. 인자를 아규멘트를 전달하지 않고 다양한 개수의 인자를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가변 인자를 나타내는 아규멘트 3개의 마침표를 사용한다. 점점점과 3개 마침표 사용해서 가변 인자를 갖는 함수 출시 n개의 동일 타입 인자를 전달한다. 그래서 패키지 메인 인풋 맵에서 펑션 메인에서 say this is a book, say hi 했을 때 펑션 say에서 메시지가 이제 점이 3개는 인자가 이제 나오면은 for에서 돌려서 하면은 3가지가 this is a book, hi 모든 게 다 나오게 하는 가변 인자 함수. 이번엔 반환값이 있는 함수입니다. 펑션 sum의 sum인데 이것은 인테저에 대한 것들이 인테저로 리턴을 한다. 인턴은 복수개의 값을 함수한 예제에서 FFT에서 메인 카운트 토탈에 sum 1, 2, 3, 1, 7, 3, 5, 9가 있고 카운트가 하고 토탈을 하는데 sum에 대한 부분이 인테저를 돌려서 이거 인테저를 갖고 또 인테저를
나중에 그것들이 또 인티저 그 전체 합계랑 요소 개수를 돌려서 각각의 리턴을 카운트하고 s를 하죠. 두 개를 가서 인테저를 같이 반환한다. 그래서 5, 25 이렇게 되는 거죠. 함수 사용 예제에서 이거 임명 함수인데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러니까 임명 사람들이 그 함수명을 갖지 않는 함수명 갖지 않는 함수고 일반적으로 함수 전체를 변수에 할당하거나 다른 함수의 인자에 직접 정의되어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sum은 펑션의 n의 그 부분에 대해서 n에 대한 인테저 이게 인자가 있고 인테저에 대해서 return s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sum 이렇게 돼 있죠. 변수명이 함수명과 같이 취급되고 변수명 인자들 형식으로 함수가 됐다. 여기서 패키지 그러니까 sum에 대한 부분들이죠. 패키지 메인이 있고 인포트 앱센트고 펑션의 메인이 있고 sum에 대한 펑션 임명함수 정의가 여기 있죠. sum수에서 펑션의 n에 대해서 인테저에 대한 파라미터를 인테저로 하는 부분이 있고 s가 0이고 4가 있는 법소 s는 s 플러스 i가 되면 리턴 s를 한다. 그래서 리저트는 sum 1, 2, 3, 4, 5 그러면 임명함수 호출해서 sum에 대한 임명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가 나오는 부분 보이고요. 그래서 함수 사용 예제가 있을 때 다른 함수의 인자로 전달, 다른 함수의 반환값으로 이용된다. 그래서 변수 add에 임명함수가 전달된다. 라는 거죠. add에 임명함수가 전달이 돼서 return i 플러스 돼서 add 함수가 전달돼서 add가 함수로 전달되는 거죠. add에서 R1이 calculation에 add에 10,20로 되어 있죠. 그래서 add 함수가 전달돼서 직접 파라미터의 익명함수가 정의된다. 그래서 R2는 calculation 펑션 x 인테저, y 인테저, return x-y 가로 10, 20이 되는 이 부분이 add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직접 전달된다. 30하고 마이너스 10이 출력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타입문을 사용한 원형 정의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 함수 사용 예제로 타입문에서 구조체의 타입문을 사용한 함수 원형 정의가 있어요. 타입문은 구조체, 스트럭트가 있고요. 인터페이스 등, 커스텀 타입 등 유저 디파인 타입 정의가 있습니다. 또 함수 원형을 정의하는 데 사용 가능하고요. 타입 컨클레이터는 펑션, 인테저, 콤마 인테저, 인테저로 하는 부분. 변수명이 함수명과 같이 취급된다. 변수명 인자들 형식으로 함수 호출해서 이렇게 원형 정의 타입 컬큘레이터에서 펑션은 인테저가 있고요. 이게 원형 정의고 컬큘레이터에 대한 원형 정의는 펑션 컬큘레이터 타입으로 해서 타입이라는 처리가 있고 그 펑션 컬큘레이터 원형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간 이 용어 이거는 보시면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고 잠깐 이거 화면이 꺼졌네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 일종의 그 언어에 대한 문법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좀 이거는 뭐 일일이 다 좀 핵심적인 포인트만 널러 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스마트 컨트랙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제가 또 약간 설명을 드리고 또 실제 스마트 컨트랙트 샘플 코드가 있는 것들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거기서 어떤 포인트가 어떤 의미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인지하는 거가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입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 이제 저희 스마트 컨트롤 내용들이 다 들어있죠. 클로저는 함수 사용 예제는 클로저 함수 바깥에 있는 변수를 참조하는 함수값이에요. 펑션 밸류를 의미한다. 함수 바깥에 있는 변수를 참조하는 함수값을 의미해서 외부의 변수를 마치 함수 안으로 끌어들이듯이 그 변수를 읽거나 쓸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임포트에서 메인에서 f가 adder가 있죠. fempt가 있고 F10, F20, F300이 있는데 그 adder 자체가 펑션 자체가 여기 adder가 있죠. adder 자체에서 펑션의
인테저에서 바 x 인터저 있고 리턴 펑션의 델타 인테저에서 델타 인테저 가로 x 플러스 이퀄은 델타 리턴 x를 하는 거. 그래서 마치 전체 이거는 외부의 변수를 마치 함수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클로즈하는 부분이 있죠. 함수 바깥에 있는 변수를 참조하는 변수가. 그래서 좀 이것도 좀 핵심 포인트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구조체라는 건데 이제 스트럭트가 나옵니다. 이제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이제 보시면 다 구조체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구조체는 커스텀 타입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는 데 사용되고요. 필드들의 몸 또는 묶음이 되는 거죠. 배열과의 비교는 배열은 서로 같은 자료형의 자료를 묶어 놓는 것이고요. 구조체는 서로 다른 자료형의 자료들도 묶을 수 있는 건데 구조체 사용법이 타입이 이제 펄슨이 있어요. 스트럭트가 되면 그래서 이제 네임 스트링 여기 다르죠. 이렇게 에이지가 인테저 서로 다른 자료형으로 이제 세팅이 되는 그 구조체, 스트럭처 구조체라는 거고요. 그래서 구조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구조체에 대한 객체 생성하는 것은 빈 객체 생성 후에 필드값 채우는 것도 있고요. 빈 객체를 생성하고 나서 필드값 채우는 것도 있고, 객체 생성 시 필드값을 아예 활성해서 이렇게 name, 션, age 이렇게 직접 필드값 할당해서 하는 것도 new 사용했습니다. P에 new person 하게 되면 new person에서 P를 하게 되면 P.name은 리. 그래서 new를 사용하면 모든 필드를 제로 밸류로 초기화시켜서 person 객체의 포인터, 그러니까 person의 포인터가 보이죠? 포인터를 리턴하게 됩니다. 객체 생성 예제입니다. 구조체에 대한 객체 생성 예제인데요. 그래서 이게 스트럭트 정의에서 타입 퍼슨의 스트럭트, 네임, 스트링, 에이지, 인트 이렇게 스트럭트의 정의가 있고 펑션 메인은 빈 객체 생성 후에 필드 값을 채워요. 그러니까 빈 객체 생성에서 p.name, 리, p.age 하고 아예 객체 생성 시에 필드 값을 활성화하는 그래서 p2는 person의 name, 션, age 50을 보고 new를 사용해서 객체 만들다. P3는 new person을 해서 P3.name은 리. P3가 포인트라도 네, 점을 사용한다. 그래서 FMT를 각각에 출력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구조체에서 컨스트와 아이오타가 있습니다. 좀 이제 여기 컨스트 타입에 대한 태스크가 스트럭트가 타입 스테이터스가 있죠. 타입 스테이터스의 인테저. 일단 컨스턴트가 언론이 스테이터스가 0,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태스크에 대한 스트럭트가 타이틀 스트링이 있고 스테이터스가 되어 있어요. 타입 스테이터스가 인테저로 됐을 때 인테저 스테이터스가 0은 컨스턴트 언론이 있고 스테이터스가 1이면 to 그리고 스테이터스가 2면 done이죠. 이게 뭐 전체 태스크가 이제 뭐 언론이냐 to도냐 할 거냐 아니면 이미 한 거냐 이제 0, 1, 2에 대한 스테이터스가 있는 거죠. 이것들을 구조체를 컨스트로 묶을 수 있어요. 컨스트로 묶으면 언론은 스테이터스가 0, to도는 스테이터스가 1, 더는 스테이터스가 2 이거를 이제 아예 컨스트가 언론은 스테이터스가 아이오타로 묶을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전체 이렇게 구조체와 아이오타로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처음에 타입의 태스크가 있었고 타입 스테이터스가 인테저가 있었죠. 이런 것들이 스테이터스 인테저가 컨스트로 있는 것을 컨스트로 다시 묶을 수 있고 컨스트를 다시 아이오타로 이렇게 묶어서 다시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제이슨이 나오는데 제이슨은 좀 중요해서 제이슨 직렬 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건 객체의 상태를 시리얼라이제이션 시켜서 상태를 보관이나 전송 가능한 상태를 변하는 거예요. 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객체의 상태를 보관이나 전송 가능한 상태로 변환하는 것. 직렬화가 가능한 요소는 구조체, 숫자, 문자열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 타입의 변수 또는 상수, 배열 맵입니다. 사용 분야는 저장 및 블로그기 네트워크를 통한 메시지 전송, 뭐 리모트 프로시어 콜을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제이슨의 약자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 약자인데 자료 교환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이슨으로 많이 지금 스마트 컨트랙에서 많이 쓰이죠. 그래서 뭐 이더리움이 됐든 하이퍼레스는 제이슨 많이 쓰는데 이게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 약자고요. 자료 교환 형식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를 표현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그래서 XML에 비하여 사람이 읽고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현재 많이 사용됩니다. 타이틀, 론드리, 스테이터스 툴에서 한 게 있고, 페카 예저에서 제이슨은 임포트, 인코딩 제이슨 쓰게 되면 제이슨 읽고 쓰기 때문에 임포트 시키고요. 제이슨에 마샬 하게 되면은 그 제이슨 좀 마샬에 카가 있죠. 그러면 카 구조체 데이터를 제이슨 형식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바로 에러는 처리하지 않음. 그래서 마샬에서 거기서 전체 제이슨 마샬에서 카하면 카의 구조체 데이터를 제이슨 형식으로 저장한다는 뜻이고요. 제이슨의 마샬하면 전달받은 카 S 타입 S 바이트라는 제이슨 형식의 데이터를 카 구조체 안에 값으로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데서 저장하는 거하고 값으로 채우는 것들에서 제이슨 엄마시라는 것은 이것들에 대해서 제이슨 형식의 데이터를 카의 구조체 안에 값으로 이것들을 파라메터 인자로 받은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안드 카로 해서 값으로 채우는 마샬은 이제 저장하는 거고 이쪽에는 값을 채우는. 그래서 제이슨 태그 자체는 기존 구조체 필드 이름을 제이슨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 제이슨에서 필드를 나열하고 싶지 않을 때는 인터널 스트링하고 전체 마이너스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define car structure with four properties하고 structure에 대한 태그가 이렇게 인코딩 제이슨 라이브러리를 했을 때 type car struct 이 앞에 페카에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make가 string 제이슨의 make 모델은 string 제이슨의 모델, 컬러는 스트링 제이슨의 컬러, 오너는 스트링 제이슨 오너로 이렇게 제이슨에서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 하고 제이슨에서 필드를 사용하고 싶지 않을 때는 이렇게 좀 그냥 마이너스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이게 이름으로 표시됐던 거고요. 그래서 제이슨 예저가 이제 임포트 인코딩 제이슨 되고 FM 들어오고 했을 때 타스크가 스트럭트가 타이틀이 스트링, 스테이터스가 스테이터스가 되죠. 타입 스테이터스가 인테저가 있고 컨스턴트가 언론이 스테이터스 아이오트가 돼요. 그래서 펑션 메인이 샘플 데스크 마샬 제이슨을 하고 있고 샘플 데스크가 언마샬 제이슨이 있을 때 펑션 샘플 데스크가 마샬 제이슨 됐을 때 제이슨 쿼리 론드리 던이 됐을 때 하는 부분하고 이런 것들이 제이슨 마샬 T의 부분 저장이 되는 거죠. 그 언마샬은 아까 제이슨 안에 스테이터스에 대한 바이 밀크들이 이제 언마샬에서 그 제이슨에 포함되는 그래서 바이 밀크하고 2가 나오는 것들이 실제 그 스테이터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추력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메소드는 이제 객체 지향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OOP라고 오브젝트 오리엔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클래스 내부에서 정의된 함수, 객체 함수를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 언어의 OOP의 클래스가 필드와 메소드 함께 갖는다. 그래서 고에서의 메소드는 구조체가 필드만을 가지며 메소드는 별도로 분리되어 정의된다. 메소드는 함수 정의에서 펑션 키워드와 함수명 사이에서 그 함수가 어떤 구조체를 위한 메소드인지 표시한다. 메소드 사용법, 타입 포인트 스트럭트, sy가 x, y 플러스 60cm 펑션에 포인터와 p 포인트죠. 그래서 이제 스트럭트가 된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밸류와 포인터 리시버가 있습니다. 밸류 리시버는 전체 그 스트럭트 데이터를 카피해서 전달되는 거고 메소드 내에서 그 구조체 필드 값이 변경되더라도 호출자의 데이터는 변경되지 않음 하는 거고요. 포인터 리시버는 구조체 포인터만 전달되는 거여서 메소드 내 필드 값 변경이 그대로 호출자에게 반영된다. 그래서 P가 포인터가 되는 겁니다. 페카 예제가 이제 그래서
타입 스마트 컨트랙트 스트럭트가 있었죠. 펑션 스마트 컨트랙트가 포인터라고 되는 거야. 이제 밸류 리시버는 데이터를 카피해서 넣는 거죠. 필값이 변경되는 홀출값이 변경되지 않고 이건 홀출자의 변경값 그대로 홀출값이 반영된다. 이제 메소드 부분이고 메소드의 예제가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렉트와 스트럭트에서 이제 타입 렉트 스트럭트 렉터에 대한 부분이 with 헤이스가 인테저가 있고 에리아 메소드가 있습니다. 펑션의 함수에 대한 메소드가 이렇게 펑션의 아리에 대한 메소드가 있고 포인터 리시버가 하는 거죠. 포인터 리시버가 이렇게 전체 리턴에 대한 부분들이 리시버 포인터 리시버가 아래 리액트가 되는 렉트가 되는 부분들에서 포인터가 있고 렉트가 20을 넣고 아리아 1이 렉트의 에리아가 밑에 있을 때 에리아 메소드가 있었죠. 아리아에 대한 메소드가 호출되는 그래서 렉트의 에리아 2에서 메소드가 호출되는 부분. 인터페이스란 구조체인데 필드들의 집합체고 인터페이스는 메소드의 집합체입니다. 메소드라는 게 인터페이스고 인터페이스는 타입이 구현되어야 하는 메소드 원형들이 정의된다. 인터페이스 정의는 구조체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타입, 쉐이프, 인터페이스가 되면 에리아, 플로트, 파라미터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메소드 아까 게트 지향에서 이제 메소드 있었잖아요. 그 오퍼레이션 되는 것들은 메소드의 집합체가 인터페이스다. 인터페이스 구현은 해당 타입이 그 인터페이스 메소드를 모두 구현한다. CF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구현할 메소드 에리아와 파라미터가 있었죠. 렉트가 이쪽에 스트럭트가 있고 서클의 정의가 여기 서클에 대한 정의가 있고 렉트 타입에 대한 CF 인터페이스 구현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리턴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파라미터가 있고 인터페이스는 여기서 서클 타입에 대한 CF 인터페이스 구현을 여기서 돼 있습니다. 타입 렉트 타입은 구현, 서클 타입의 구현 여기서 되는 거죠. 서클하고 렉트 타입의 CF에 대한 인터페이스 구현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서클 타입에 대한 CF 인터페이스 구현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터페이스 사용하는 거는 함수가 인자로 인터페이스 사용한다. 그래서 코드 시작 부분에 패키지와 인포트 작성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A.area 인터페이스 메소드를 호출하는 부분. A가 현재 링스에서 에리아가 있죠. 아리아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인터페이스 메소드를 호출한다. 아리아 자체가 여기서 부분에서 호출되는 것으로 봅니다. 쇼 에리아에서 부분이죠. 인터페이스 타입은 전체 빈 인터페이스, 엠프티 인터페이스로 해서 표준 패키지의 함수, 프로토 타입이나 펑션 마샬, 펑션의 프린트에는 빈 인터페이스 어떤 값을 다우스 컨테이너, 다이내믹 타입이 있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체적인 진도는 좀 더 나가고 나중에 이게 소스 코드가 좀 있으니까 보시면서 이제 약간 앞에 중요한 부분들에서 읽어보고 이것들은 이제 구성 예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비즈니스 시나리오에서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나머지 여러분들 제가 진도를 나가더라도 이제 앞에 저희가 계속 처음에 그 비디오 스튜디오 코드 설치하셔서 그 패브릭 네트워크를 돌리는 건 계속 해보셔야 됩니다. 좀 시간이 걸리시더라고요. 지금쯤은 이제 세팅이 어저께부터 오늘 시간 드렸으니까 그것들을 실행을 시키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해서 진행됐다 치고 지금은 저는 이제 병행해서 좀 이렇게 진도로 나가고 체크하는 것은 중간중간 제가 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내용들이 빨리빨리 나가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여러분 진도를 내고 이제 약간 실습 시간을 좀 더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중간에 끊어져서 8시 5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소스 코드로 갔을 때 체인 코드에 이제 펩카 다시 한번 여기서 그 언어에 이제 펩카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구조를 이제 조금씩은 알겠죠. 이제 메인 부분 나와 있고 임포트해서 하는 부분하고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구조체를 갖고 카 컨트랙트 갖고 그래서 이제 각각 이닛에서 하는 부분 부르고 스마트 컨트랙트 인옥터 됐을 때 펑션이 뭐 쿼리카 했을 때 이닛 레저 했을 때 크리에이트카 쿼리 올카 체인지카 온이라고 하는 각각의 함수가 호출됐을 때 이제 각각에 있는 함수들에 있는 연결되는 부분에서 쿼리카 이닛 레저에서 그것들을 이닛 레저에 있는 것들이 이제 카 배열로 돼서 그것들을 다시 안쪽에 넣는 부분에서 마샬 시켜서 데이터를 입력시켜서 나중에 푸스테이트에서 넣는 부분 이제 이렇게 넣고 크리에이트카 하는 부분하고 네. 쿼리 올카에 대한 펑션 부분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부분에서 체인지 카 오너에 대한 스마트 컨트랙트 함수 부분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요거에서 따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또 뭐 보셔야 되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네, 여러분들 일단 설치부터 하시고 이렇게 팩카나 이제 구성 예제에 대한 네트워크를 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조를 조금씩 이제 눈에서 이제 들어오실 거예요. 비즈니스 이제 구성 네트워크 구성 예제입니다. 그래서 금융 상품 어음 거래 네트워크인데 커머셜 페이퍼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6개 기관이 어음 발행, 구매, 판매, 상환, 시세 조정을 위해서 금융 네트워크, 페이퍼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그래서 마그네토 코퍼레이션은 리듬에서 커머셜 페이퍼를 발행하고 디지뱅크하고 빅펀드, 브로커 하우스 앤 헤지 멋지기 돈 브로지 모든 트레이드 커머셜 페이퍼가 각각 안에 쏜다. 레이트엠은 이제 베리어스 메저 뭐 리스크에 대한 커머셜 페이퍼에 대한 리스크를 한다. 한 부분이고 이제 비즈니스 분석을 해요. 어음의 생명 주기, 발행, 거래 상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 트랜지션이 있어요. 이제 퍼스트 스테이트 오브 디스 페이퍼인데 마그넷 코퍼레이션 이슈가 있고 페이퍼가 있고 오너 부분이 있고 이제 마그넷 코퍼레이션이 어음을 발행해요. 이렇게 어음을 발행하고 이슈도 됐죠. 발행하고 나서 이제 그걸 디지뱅크가 어음을 구매합니다. 교수님, 네. 화면이 보이지 않아서 확인 한번 부탁드릴까요? 아 잠깐만요. 아 지금 그거 꺼놨군요. 잠깐만요. 네. 제가 이제 소스 코드를 공유를 안 했군요. 잠깐만요. 제 거가 쭉 나가다 보니 예, 다시 아까 설명드렸던 거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이 체인지의 펩카에 대한 스마트 컨트랙트 구조를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해 드린 거고요. 그래서 각각 패키지에 대한 메인 스마트 컨트랙트 스트럭처 이건 아까 설명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것들은 이미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각각 체인지카 오너 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이거는 요 펩카에 대한 또 상세하는 분석하는 거는 또 저희 그 교재에서 5번째 교재 5번째나 6번째 하는 거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도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요지는 이 스마트 컨트랙에 대한 구조 자체를 이제 약간 눈에 들어오셔야 되니까 좀 한 줄 한 줄 다 짜는 거는 나중에 문제더라도 이걸 이제 또 복사해서 갖다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하는 게 목적인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를 이제 쭉 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거는 몇 번 반복했고 또 한 번 이거는 펩카는 또 한 번 저희들이 볼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는 맞아요. 저희 이제 이 분석하는 부분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전체 비즈니스 시나리오가 6개 기간이 어음 발행, 구매, 판매, 상환,
시세 조정을 위해서 약간 금융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그래서 페그네토 코퍼레이션이 이슈를 하고 디지뱅크라는 것들은 이제 그것들을 이제 각각 사고 이제 레이트를 한다는 시나리오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분석으로 보면 이제 이슈 트랙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마그네토 코퍼레이션이 어음을 발행하는 거죠. 이슈어가 마그네토 코퍼레이션이고 페이퍼가 0001이고 오너가 마그네토 코퍼레이션이죠. 이슈 데이트가 현재 이렇게 나와 있고 매추리티 성숙도가 있고 페이스 밸류가 이렇게 5밀리언 들어가 있고 컨스테이트 이슈가 될 거죠. 근데 지금 디지뱅크가 어음을 구매해요. 그러면은 이슈는 그대로 가고 오너가 그러니까 구매했으니까 오너가 매그네토 코퍼레이션은 디지뱅크로 바뀌었죠. 디지뱅크로 바뀌었다는 게 나와 있는 거고 커런트 스테이트가 트레이딩 됐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파이널 리듬 트랜지션에 대한 마그네토 코퍼레이션이 어음을 상환하는 부분에서는 그대로 뭐 이슈어 페이퍼 오너는 다시 이제 그거에 대한 어음을 상환하는 거니까 오너가 매너 코퍼레이션이 되고 우선 콘텐츠가 리듬 됐다고 하는 케이스. 프로퍼티가 바뀌는 이제 비즈니스가 마그네토 코퍼레이션 어음을 발행한다. 디지뱅크가 어음을 구매했다. 마그네토 어음을 상환했다.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트랜지션으로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발행자 서명이 필요하죠. 이제 트랜지션 바이가 되면 그것들은 이제 발행자에 대한 커런트 오너가 마그네토 코퍼레이션이고 뉴 오너가 디지뱅크인데 퍼체스 타임이 있었을 때 이제 발행자 서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슈어에 대한 발행자 서명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사고 파는 기간에 이제 서명이 바이를 하는 거니까 트랜지션 바이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사고 파는 기간에 사인 이거 디지털 서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트랜지션 바이 했을 때도 필요한 것이고 디지뱅크 했을 때 그리고 바이 했을 때도 이제 뉴 오너가 빅 펀드가 됐을 때도 이제 펀드고 바이가 됐을 때 오너가 빅 펀드가 됐었는데 그런 뉴 오너가 헤즈매틱 됐을 때 이렇게 각각의 사고 파는 기관들 이건 내가 산 게 맞아 내가 판 게 맞아라고 이제 그런 증명을 해야 되니까 사고 파는 기관의 서명이 필요한 거고요. 리딤은 이제 사고 상한 파는 사람의 서명이 필요하죠. 리딤 됐을 때는 마그넷 때는 이 컴플레트가 프로토네가 리딤 했을 때 사고 파는 사람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렉처는 어떤 장부가 되냐면 렉처에서는 페이브릭 디스플레이 렉처에서는 이렇게 월드 스테이트 현재의 상태가 저장이 되죠. 그리고 블록체인에는 트랜지션 히스토리 레코드가 저장돼요. 현재 상태에 반영된 모든 트랜지션 히스토리 레코드가 다 되는 거라서 히스토리 레코드가 있고 현재 상태가 저장되는 게 월드 스테이트. 그리고 렉처가 두 가지라고 했죠. 월드 스테이트와 블록체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블록 트랜지션에서 서명은 지켜야 하는 룰이며 서명이 되었나 검증하는 거죠. 서명을 해서 이게 그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검증하는 거죠. 이런 생각, 그 비즈니스 로직을 스마트 컨트랙 프로그램으로 변환해야 되는 거죠. 이런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데이터 설계를 보면 이렇게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이슈가 되고 트레이딩 되고 리듬 되는 스테이트가 있죠. 이렇게 이슈가 돼서 그러니까 스테이트에 대한 트랜지션이 바뀌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각각 이슈가 되고 이슈가 되면 이슈드가 돼서 하는 게 있고 바이가 되면 트레이딩 되는 거고 리듬 되면 리듬드 되는 이렇게 스테이트 그냥 트랜지션 다이그램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었던 이런 프로퍼티 뭐 커런트 스테이트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죠. 원장 상태 레저 스테이트라는 거지 어음은 일련의 속성 프로퍼티와 값으로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속성이 결합하여 어음마다 유일한 유니크 키가 된다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앞에서 있었지만 그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었을 때 여기 커런트 스테이트가 이슈가 되고 바이가 됐을 때 트레이딩 됐다는 거고 리딤이 되면 여기서 리딤 됐다는 거죠. 원장 상태 레저 스테이트가 트랜지션에 의해 상태는 이제 전이된 벡터 값으로 계속 전이가 되는 거고 스테이트 키는 키가 유일한 아이디는 마그네틱 코퍼레이션 0001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 페이퍼가 0001이죠. 이것은 발행자와 페이퍼 소송값이 결합됐다. 그래서 원장에서 개별적인 상태 객체는 유일한 키값을 받는다. 여기서 이제 두 개가 합쳐지면 원장에서 개별적인 상태 객체는 유일한 키값을 받는다. 이제 이런 나중에
계속 키값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피지컬에 대한 레지덴테이션하고, 이거 좀 크게 할게요.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멀티플 스테이트가 있다. 커머셜 베이퍼에 대한 마그네틱 코퍼레이션 페이퍼 000004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이렇게 이슈가 되면 이가 애드가 돼요. 이제 그런 게 들고, 피지컬 레프레젠테이션이 있고, 로지컬 레프레젠테이션은 이렇게 키가 0004가 되면은 페이퍼가 이렇게 직접 로지컬 프레젠테이션의 키하고 밸류값 이슈가 되는 부분 앞에서 0003에 있을 때 각각 키 밸류 형태로 이렇게 로지컬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고, 이거는 물리적인 피지컬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고, 로지컬 프레젠테이션에는 각각 이렇게 OLG1 페이퍼넷, 메이퍼넷에서 코퍼레이션 0004에 대한 부분이 이슈어에 대한 부분, 키 밸류 형태로 되어 있죠. 이게 앞에서 배운 월드 스테이트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슈어에 대한 부분이 있고, 페이퍼가 있고, 오너가 디지뱅크가 되고, 이슈가 됐고, 이렇게 매추리티가 있고, 컨텍스트가 이슈도 되는 이렇게 트레이딩 앞에서 뭐 트레이딩, 이슈도 이렇게 각각 이제 현재 커머셜 베이퍼가 이제 처음 0004번이 0004번이 이렇게 처음에 이제 추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피지컬 표현과 로지컬 프레젠테이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스마트 컨트랙 앞에서 이제 유사해요. 유사한데 좀 적어서 좀 크게 할게요.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 클래스를 보면 앞에서는 저희가 이제 페카 했던 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 앤 컨텍스트 클래스가 brought into scope에 대한 컨트랙트와 컨텍스트가 이제 require가 패브릭 컨트랙트 API를 갖고 하는 거고, 그래서 커머셜 그 페이퍼 컨트랙트 이스탠드가 하이퍼레이터 패브릭 컨트랙트 클래스를 확장한다. 그래서 데피시넌 폴더 커머셜 페이퍼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클래스, 커머셜 페이퍼 컨트랙트에 대한 것들이 이스탠드 컨트랙트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 클래스에 대한 컨스트럭터 생성자가 슈퍼 클래스 이니셜라이저에 대한 것 자체가 이 프레시 컨트랙트 네임 자체가 이제 컨스트럭터 구성자가 됩니다. 슈퍼에서 라고 하는 키워드로 컨스트럭터가 나오게 되고요. 트랜지션에 대한 데피니션을 냅니다. 그래서 트랜지션이 이슈가 되고, 이슈가 메가네트 코퍼레이션이고, 페이퍼가 0001이고, 이슈 타임, 매출 데이트, 페이스 밸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익스텐드 컨텍스트 애드가 커스텀 프로퍼티의 페이퍼 리스트의 리절트로 올라간다. 커머셜 페이퍼 익스텐드 컨텍스트가 있고, 컨스트럭터에서 슈퍼에서 올 페이퍼가 이제 리스트 오브 페이퍼가 되는, 디스 페이퍼 리스트는 뉴 페이퍼 리스트가 되는, 이렇게 전체 생성자 컨스트럭터가 되고, 스마트 컨트랙트는 익스텐드 한다. 더 디폴트 트랜지션에 대한 컨텍스트가 각 자체에 대한 크리에이트 컨텍스트를 갖고 이제 리턴 뉴 커머셜 페이퍼 컨텍스트가 되고, 이 안에서 이슈 메소드가 나온다. 이슈 메소드 안에 이제 메소드 펑션처럼 메소드가 나오는 부분에서 뭐 CTX, 이슈어, 페이퍼 넘버, 이슈 데이트 타임 이외에 있는 프로퍼티죠. 앞에서 페프카 했던 그 프로퍼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매추리티 데이타임 이런 것들이 정의되어 있는 것들. 트랜지션 정의이고요. 트랜지션 정의 2는 이제 이번엔 어시크 바이 하는 거죠. 바이 트랜지션에 대한 것은 CTX, 이슈어, 페이퍼 넘버, 커런트 오너, 뉴 오너, 프라이스, 퍼스체스 타임 이것도 같이 이제 바이 트랜지션에 대한 부분이고, 앞에서 리듬 트랜지션에 대한 것도 각각 인자들 파라미터가 와서 이번엔 리듬 시키는 상환하는 거였죠. 상환하는 거에 트랜지션 정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지션, 이슈 트랜지션에 대한 이슈 메소드 자체는 이렇게 전체 어시크 이슈에 대한 메소드는 처음에 create an instance of the paper 전체 인스턴스를 생성하고요. 페이퍼에 대한 이렇게 create instance를 페이퍼에 대한 것들을 이슈에 대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스턴스 페이퍼에 대한 인스턴스를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페이퍼가 이렇게 커머셜 페이퍼 크리에이트 인스턴스를 하는 거죠. 이슈어 이 인자를 놓고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고, 스마트 컨트랙이 페이퍼에 대한 그 move paper into issue date. 그래서 먼저 페이퍼 set issued 대한 부분들이 이제 페이퍼가 생기고 나서 이 스마트 컨트랙에서 set issued를 한다 하는 게 있고,
newly issued paper is owned by the issuer. 네, 전체적인 페이퍼가 셋 오너로 issuer로 먼저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각 주석이 있는 것들이 실제 소스 코드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add the paper to the list all similar commercial paper in the ledger world state. 그래서 await CTS paper list에서 add paper에서 paper에서 전체 add를 시킨다. add paper to the list all 모든 커머셜 페이퍼에 있는 ledger world에서 state에서 add paper를 추가시키는 것이고 must return a serialized paper to call of smart contract.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제 직렬화시킨 거죠. 그래서 페이퍼를 직렬화시켜서 페이퍼 투 버퍼라고 하는 이제 전체 직렬화시키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좀 계속 유사하게 이번에는 이 이슈 메소드를 했었죠. 이슈 트랜지션이었고 이번에는 buy 사는 거죠. 그 전체 사는 것도 앞에서 배웠던 이런 인자 buy, CTX, issue, paper number, current order, new owner, price, purchase time이라고 하는 인자가 있고 이거는 처음에 retrieve the current paper using key에 대해서 제공된 키값을 갖고 처음에 이제 retrieve를 하고 페이퍼 키가 이제 커머셜 페이퍼의 메이커 키, 이슈어가 처음에 제시된 걸로 해서 페이퍼 키를 갖고 이 페이퍼 키를 갖고 겟 페이퍼를 하죠. 저희가 앞에서 약간 펩카하고 이제 유사하죠. 그런 패턴 자체가 겟 페이퍼를 한다. 그래서 페이퍼를 하는 거고 validate current owner를 한다. 그래서 페이퍼가 겟 오너가 current owner가 아니면은 네, 아니었을 때 전체 에러를 뿌리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페이퍼가 그래서 first by moved state from issued to train. 그래서 issue로부터 train으로 이제 first by move를 한다. 그래서 페이퍼가 issued 됐을 때 이제 set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체크 페이퍼가 is not already 리딤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확인하는 부분 로직을 넣고 업데이트를 해서 await CTS paper register update ledger paper 업데이트된 페이퍼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에 대한 트랜지션에 대한 부분이고 이거는 나중에 뭐 좀 더 소스 코드를 보고 얘기할 건데 전체 이제 스마트 컨트랙에 대한 구조를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객체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represented on object는 전체 locate 된 commercial paper 클래스에 대한 뭐 paper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부분들이 클래스 commercial paper extend state가 있고 이것이 initialize 하죠. initialize a new commercial paper에 대한 것들이 provide parameter 안에서 create instance 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 있었던 소스 코드에서 각각의 이제 인자를 넣고 parameter 있었죠. 그래서 이것들이 create instance 하고 return new commercial paper가 되죠. 그래서 new paper에 대한 것들이 instance가 생긴다. 그래서 이런 클래스들은 다시 used by the issue transition이 돼서 페이퍼가 commercial paper가 create instance 그래서 issuer, paper number, issue date, time, mature time 이런 앞에 인자 있었던 것들이 이제 클래스가 다시 issue transition에 대한 것들이 이제 페이퍼가 생긴다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key is formed from the combination issuer하고 paper에 대한 number로서 그런 키 값이 생성이 된다. 컨스트럭터에 대한 오브젝트가 있고 슈퍼, 커머셜 페이퍼, 겟 클래스를 하고 오브젝트에 대한 이슈어, 오브젝트 페이퍼 넘버 이런 것들이 이제 assign this, 컴마 오브젝트가 되는 부분에서 이것도 assign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표현들은 이제 객체에 이제 표현하는 거고 장부에 접근하는 게 있는데 이것들을 일단 쭉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좀 자세한 거는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갖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번에 장부에 접근하는 거 access the ledger예요. 그래서 locate paper list에 대한 클래스에서 paper list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 이제 클래스 paper list가 state list에서 이제 locate 하는 거고 the add paper method is a simple over the state list add state에서 method에서 이제 추가하는 그래서 그 add paper에서 paper 하는 그래서 이거는 as state는 paper에서 하는 부분에서 add paper에 대한 메소드가 전체 state.add state 메소드 쓴다는 것이고요. state list 클래스 유즈는 fabric API put state 아까 저희가 찜에서 put state 배웠죠. state list 클래스는 fabric API put state 하는 것들을 commercial paper에서
스테이트 데이터, 레저에는 푸스테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add state의 가로 스테이트 하는 부분은 키가 this ctx.stop create composite key가 this name하고 state get split key가 있고 데이터가 state serialize state예요. 근데 why this가 this.ctx stop put state 여기서 보면 이제 API가 심 API거든. 거기서 put state에서 레저에 put 한다. 그러니까 레저에 이제 그 값을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write 한다. 그래서 값을 쓰는 게 put state죠. put state에 키하고 데이터를 넣는다. 이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데이터는 레저에 대해서 것들이 두 번째에 대한 뭐 엘리먼트가 있다. 키는 key is informed with create composite key, 그러니까 create composite key에 있었죠. with composite key에서 나온 거고 데이터는 전체 그러니까 직렬화된 form of the commercial paper state. 아까 저희가 JSON처럼 serialize하는 것들이 이제 직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키하고 데이터가 있다. 그래서 이제 키가 데이터 내는 그렇게 나오는 것들. 이제 이것들이 스테이트 클래스는 serialize and deserialize 데이터 유징 아까 JSON에 있는 거 JSON 파일을 갖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되시더라도 이제 이런 하이퍼레저 전체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억세스 장구에 이런 전체 오브젝트를 표현하고 장구에 접근하고 장구에 접근 이런 것들이 이런 메커니즘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 느낌 일단은 제가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나중에 좀 이거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렇게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시는지만 일단 주요 부분만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accessing the ledger입니다. 이것은 the state list get state and update state 메소드가 work in similar way로 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해요. 또 get state에 대한 키는 이것도 이제 키하고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데이터 레저 키에 대한 것들이 여기서 이제 확정이 되고 데이터도 여기서 올라야 돼서 이거는 serialize에서 리턴 시켜서 get state를 한다. 그리고 업데이트 스테이트도 비슷하게 관련 키 값을 받고 데이터하는 것들을 이제 업데이트하는 부분, get를 갖고 업데이트하는 것도 이제 장구에 접근하는 것은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몇 번 말씀드린 이쪽에 스마트 컨트랙트 SDK예요. SDK에서는 이렇게 select identity from wallet하고 connect to network gateway를 하죠. 어떤 채널 쓰는 부분에서 이제 이게 이쪽 어플리케이션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access papernet 네트워크에 접근하게 되고 construct 이슈를 합니다. 리퀘스트에 대한 컨스트에 대한 이슈를 하고 여기서 submit 이슈 트랜지션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슈 트랜지션 하게 되면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스마트 컨트랙 이슈를 호출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쪽 SDK에서는 스마트 컨트랙을 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submit 이슈 트랜지션 하면 호출하게 되면 여기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진행되는 것이고 이슈에 대한 리스폰스 부분들이 여기서 각각 이슈에 대한 리스폰스를 받아서 진행하는 각각 바이하고 리dim하는 부분들에서 밑에 파란색 나와 있지만 페이퍼넷 어플리케이션은 발행 계약을 요청하기 위해 스마트 컨트랙을 호출하는 겁니다. 이쪽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 컨트랙을 호출하게 되고 거기다 리스폰스 받는다. 저희가 처음에 하이퍼레트 했을 때 프로포자 리스폰스 하는 부분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월릿은 이것도 게이트웨이인데 이제 전체 앞에서 페카랑 유사한데 그래서 월릿 자체도 전체적인 이슈 전체 자바스크립트에서 UAC 자바 퍼블릭 클래스가 이제 되는다. 파일 시스템 월릿 게이트웨이가 있는데 리퀘어가 패브릭 네트워크가 있죠.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은 패브릭 월릿 클래스를 다음과 같이 쓴다. 월릿은 이제 new 파일 시스템 월릿에서 이제 디렉토리가 있죠. 아이덴티티 유저 세컨 월릿에 있는 것들을 쓰고 더 월릿 홀드 set of identity 저희가 MSP나 인증에서 배웠던 X.509에 관련된 디지털 서명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것들이 액세스 페이퍼넷에 쓸 수 있는 X.509 인증서가 있죠. 그래서
페이블 네트워크에 쓰는 게 있고, 지갑에서 holding the digital equivalent of your government ID, ID나 이제 ATM 카드 이런 것들이 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원릿, 지갑 부분이 여기 파일 시스템 원릿에 들어가 있고요. 게이트웨이는 이제 연결되는 이제 네트워크 채널을 얘기하는 건데, 게이트웨이, identity one or more peers that provide access to network,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여기 케이스는 이제 페이퍼넷이 되는 거죠. 이슈 쪽 자바스크립트에는 connect to is gateway가 돼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await gateway connect 되는 거죠. 커넥션 프로파일에 커넥션 옵션이 있는데, 게이트웨이 커넥트에 쓴 두 번째 이제 파라미터가 있어요. 그래서 커넥션 프로파일이 있죠. 그래서 이 프로파일은 identify a set of peer as gateway to paper넷은 게이트웨이에 대한 프로파일이 있고, 커넥션 옵션은 a set of option used to control how issue 자바스크립트가 페이퍼넷에는 옵션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커넥션 프로파일에 대한 얌 파일에 이제 얌 파일로 YAML 마크업 랭귀지로 이렇게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더스 로드 컨버트 인투 제이슨 오브젝트로 돼 있는데, 그래서 커넥션 프로파일은 얌 파일로 파일 리드 파일로 돼서 게이트웨이 이런 이 경로에 게이트웨이 커넥션 프로파일에 들어온 얌 파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뭐 채널 페이퍼넷에 있어서 페이퍼넷이고, 피어는 pier.magnet.com 이런 게 얌 파일 안에 이렇게 좀 커넥션 프로파일에 대한 부분들이 정해. 인더슨 피어가 추어고, 이벤트 소스는 추고, 이벤트 피어 2 저희가 이제 맨날 피어에서 배웠던 그 네트워크에서 피어 1, 피어 2, 인더스 피어 있었죠. 그 내용들이 있는 것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피어 2 디지뱅크.com이 있고, 인더슨 피어는 맞다. 그것도 인더슨 피어가 맞다는 거고, 이벤트 소스가 추라는 거고, 피어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URL 안에 이제 그 커넥션 프로파일 URL 안에 이제 이렇게 로컬 네트워크 URL이 있고, GRC 옵션이 SSL 타겟 대한 부분들하고 리퀘스트 타임아웃, 뭐 트레스 서트, 서트 부분, 인증서 부분들이 이렇게 패스. 그 앞에선 저희가 BY 빌드 유어 퍼스트 네트워크에서도 그런 패스가 있었죠. 그 팸 이게 전체적인 서트에 대한 부분들이 TLS 서트가 여기 보고 있고, peer2 digibank.com도 각각 URL하고 gRPC 옵션 부분, TLS에 대한 부분하고 TLSC의 서트 디렉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션 옵션에 대한 오브젝트는 IDTP 네임, 뭐 유저네임, 월릿, 이벤트 홀더, 옵션, 스트레티지에서 이렇게 각각 이 MSP 멤버십 서비스 프로바이더 아이디 스코프 애니 SDK가 notified on application after single 멜로디 코퍼레이션 피어가 전체 컨펌 이 트레이션의 홈페이지라는 거고, 이벤트 스트레치에 대한 네트워크 스코프 얼랩스는 전체 올피어에 대한 것들이 디지뱅크들이 컨펌 트랜지션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이번엔 채널입니다. 채널에 대한 것들도 그러니까 네트워크 연결되고, 네트워크 채널에서 어플리케이션은 select a particular 채널을 이제 선택해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이 await에서 gateway, get network, 그래서 페이퍼 네트워크에 대한 것들은 네트워크를 얻고, 이 어플리케이션이 전체 another 네트워크이 되면 뭐 번드 네트워크이 되면 번드 네트워크를 get 네트워크를 하는 거죠. 네트워크 채널이고, 이제 construct request는 커머셜 페이퍼가 전체 커머셜 페이퍼 컨트랙에 대한 것들을 하면, 이 스마트 컨트랙 하기 위해서는 컨트랙, await 네트워크 get 컨트랙을 해야죠. 페이퍼 컨트랙을 해야 되는 것이고, ORG 페이퍼넷에 있는 커머셜 페이퍼, 그래서 이 페이퍼 컨트랙을 이걸 커머셜 페이퍼 컨트랙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써야 된다는 거죠.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get 컨트랙 한다. 만약 우리 어플리케이션이 동시에 다른 컨트랙, 페이퍼넷과 본넷에서 하게 되면 같이 이제 이것도 유럽 컨트랙트에서는 네트워크 컨트랙트에서 유럽 커머셜 페이퍼 컨트랙을 해야 되고, 겟 컨트랙트, 본드 컨트랙트 이렇게 컨트랙트 따라서 이 페이퍼 본드 컨트랙이나 네트워크 될 때 겟
컨트랙에 대한 것들을 써야 됩니다. 네트워크로 채널하고 그 전체 된 스마트 컨트랙들은 아까 페카일처럼 이렇게 여기서 이 컨트랙트 리퀘스트에서 get 컨트랙트를 통해서 이제 여기서 필요한 유로인지 본드인지 페이퍼 컨트랙인지 넣게 됩니다. 이렇게 채널이 세팅되고요. 트랜잭션에 대한 제출은 이것도 이제 전체 submitting transaction is single method call to SK한테 다시 submit transaction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issue response가 contract submit transaction 합니다. issue 매그네코 0001 이렇게 전체 이 인자들이 나서 submit transition이 이렇게 single method call to the 이렇게 SK에서 submit transaction trial meta가 pass to the issue 그 전체 메소드로 가요. 스마트 컨트랙의 이슈 메소드로 가면은 전체 create new commercial paper에 대한 리콜이 서명과 함께 그래서 싱크 이슈를 시키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 서명과 함께 서밋 트랜지션이 된 거고 그 이슈 트랜지션이 커머셜 페이퍼 리스폰스로 이제 프로세스 리스폰스를 하게 됩니다. 리턴 하게 되죠. 리턴 페이퍼.p 버퍼로 해서 이 클래스가 커머셜 페이퍼 프롬 버퍼가 이제 to hydrate response buffer에서 커머셜 페이퍼로 해서 페이퍼가 커머셜 페이퍼가 프롬 버퍼가 되죠. 이렇게 돼서 이것들이 전체 시리얼라이처럼 돼서 this follow 이 페이퍼가 to be issued natural way in the destructive computation message 이렇게 전체 메시지처럼 해서 이제 프로세스 리스폰스 하는 거고. 요 장표는 약간 이제 정리가 덜 돼 있긴 한데 일단 저희 소스 코드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일단 흐름은 이제 전체 앞에서 제가 페카 부분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관련돼서 전체적인 아까 이제 스테이트가 변할 때마다 이제 나와 있는 이렇게 약간 소스 코드에서 그 중요한 포인트를 적어 놓은 거니까 이것들을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다 이해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거를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은 완벽하게 다 이렇게 좀 되지 않을 수 있어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 부분을 제가 꼭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